청장님께서 그 페이퍼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예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부라는 게 큰 인연으로 만났을 텐데 이제 보고서 보셨죠, 청장님. 이제 그 부부지간에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악연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악연으로 변하는 그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그게 저는 사건을 하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안 통해서. 악연은 없어요. 인연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그 인연이 너희들이 가족으로 변하느냐 원수가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피를 나눈 혈연이 있고 일반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 만나는 것은 일반 인연이 만나서 그 밑으로 혈연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인연은 왜 만나느냐? 너희들이 가족 되려고. 가족은 뭐냐? 뜻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은 노력 끝에 되는 거예요. 거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저 주어진 혈연이 가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혈연은 인연이지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연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했으면 그 시간 이후에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 있으면서도 가족이 돼서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로 나가는 시기에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인연들을 만나러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혈연 끝, 새로운 인연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자기 인생을 살러 인연을 찾으러 갔는데 자꾸 혈연이라고 붙들어 매가지고 집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악화되죠. 그러니까 악화된 관계 끝에 나올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그 사건을 다루는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부거리란 말이에요. 간자는 말이 없으니 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들을 조사해서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되 이 자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게 연구거리인 거예요. 이 억울해하고 있는 요 부분을 풀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처단은 했다 할지언정 경찰의 역할을 바르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역할이 100% 있다면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30%가 누구 거냐면 가해자 거. 어? 나머지 30%가 요게 피해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자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해자께 몇 프로냐면 요 70%인 거예요. 70%. 근데 우리는 사회적 잣대인 요 30%를 갖다 잣대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사람한테는 요 40% 중에 40% 중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면 30%는 사회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내 거예요. 10%만. 그런 사람한테 책임을 70%를 지라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회 현상, 가해자, 피해자를 전부 연구한 결과로 이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데이터가 없이 이 말을 지금 사회에다 내놓으면 누가 돌 맞아 죽을까? 피해자가 30% 책임이 있다고? 너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뭐 10%밖에 책임이 없어? 이게 도른 놈이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의 잣대에 따라서 처단을 하되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원리가 맞다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요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구나. 그리고 요자들이 피해자는 요 사람이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쪽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어야 될 이유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은 요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거거든? 그죠? 그만큼은 피해자 책임이 있다는 거지. 피해자 책임이. 그러니까 요거를 덜어놓고 보니까 요자들이 진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요거다. 그러니까 내가 심정은 네가 이해가 된다마는 지금 법 체계가 요렇게 돼 있으니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나는 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잘 억울함이 없도록 법제도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죽은 억울한 영혼한테도 이만저만해서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갔다 하나. 내가 들어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자가 이렇게 했다 하니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이것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 우리들이 더 바르게 잡아가서 이런 것은 잡을 테니 당신은 제자리에서 재공부 잘하고 있어라. 너무 억울해서 날귀신이 되면 당신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테니 그 상태에서 바른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가 노력한 끝에 언젠가 그 좋은 세상 만나서 다시 와서 새로운 세상에서 좋은 역할 맡아서 또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축원 한마디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연구한 결과를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것 결과를 논문으로 내서 사회에다가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생한 실증적 데이터에 입각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그걸 설명해낼 수가 있잖아요. 사례로서. 요런 연구하라는 거였거든, 우리 경찰한테.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이 사회의 현장을 전부 다 경찰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 어떤 현장이든 경찰이 접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불난 거는 소방에다 주고 뭐난 거는 뭐에다 주고 떼어줬을 뿐이지. 그것도 다 경찰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바운다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소방은 소방에 있는 걸 연구하고 또 뭐 해경은 그런 걸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같이 3개 기관 내지 4개 기관이 이런 것들이 같이 또 합동 연구를 해서 같이 또 종합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형사들이 어째 50, 60이 되도록 가서 잠복 근무하고 잠바떼기나 신발떼기 찍찍 끌고 가가지고 그 도둑놈하고 그 깡패놈들하고 맨날 뒹굴며 놀고 있어야 되냐고. 어느 때인가 그렇게 연구를 딱 마치고 나면 이게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 해내고 자꾸 다그치기만 하니까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조직에서는 갑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치받고 있는데 이 상태가 조금 더 방치되고 악화되면 이제 갑질이라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가지를 끄집어 내린다니까요. 직접 끄집어 내린다니까. 같이 온다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환경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총경 이상들한테 지금 내가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서 나부터 내가 어떻게 느끼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계장들하고 의논하고 한 방에 하려 하지 말고
지시명령으로 이거 안 통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야, 청장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네 이리 와봐. 이런 거 한번 너 이런 얘기 좀 너 생각 좀 해봐. 그러면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지 제정신 막힌 놈이라 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청장 미친놈 만들지 말고 요런 얘기를 해주니 응? 어떤 건가? 그러니까 그거 정법 강의에 들어가 보면 3대 7의 법칙, 433 진법, 그 다음에 그 검사와 도둑, 응?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병문안, 이런 강의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책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갸우뚱거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질문으로 잡아가면 내가 또 더 깊이 있게 또 설명해 주면, 그리고 얼만큼 깊이 이해가 되면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자기 입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이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기꺼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야 연구가 되지, 강제로 연구가 될 거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패러다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 패러다임의 방식으로 하려면 기존 방식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근데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 별로 없어. 어?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나는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방식의 지시명령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통보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스스로 공감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각자가 자기 언어로 내가 한 말을 여러분들 언어로 스스로의 말로 인해서 복창이 됐을 때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요게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요 세상이 보이면 보이는 거 따라서 가면 좋은데 요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태극기에 저쪽 저쪽 보면 왼쪽 그 파란 거 끄트머리 저쪽이 지금 여명기잖아. 여명기. 에? 오른쪽이 이게 태양이라고 보자고. 태양이 쫙 돼서 지금 정오를 지나서 저쪽 끝에 가면 지금 그 새벽이 돼서 저 파란 거 저쪽 그 출발점 저긴 어디예요? 여명기란 말이야. 여명기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미 이쪽 세상 끝났고 저쪽 세상이 왔어 안 왔어? 왔어. 그러니까 눈 밝은 자는 보고 눈 어두운 자는 못 보는데, 응? 복 있는 자는 눈 밝은 자 옆에 있는 거고, 복이 없는 자는 저쪽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저주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근데 복 받은 줄을 모르고 저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왜? 자꾸 이해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응? 그렇게 보면 저주 받았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딴 데 가서 투덜거릴 일이 아니고 나한테 따져 물어야 돼. 왜? 어떻게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시킬 것 같으면 당신은 내가 공부시킬 방법이 없다. 일단은 당신하고는 나하고는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응? 그리고 요런 자리에 안 와도 된다. 내가 벅차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은 제자리에서 자기 가고 싶은 길 가라. 그렇게 놔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내 갖추는 노력해야지. 그리고 언젠가 또 다시 만나서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맞다면 그 사람도 이 길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이 길이 가야 될 길이 맞다면 누군가
지금은 그 자리에 있어도 이 길로 와야 돼. 이 길로 오고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다면 지가 여기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납니다. 그때 만나서 우리가 좋은 관계 맺으면 되지. 오늘 원수 될 일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서로가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목하고 원수질 일은 아니다. 서로가 실력 없은 걸 알고 빨리 제자리에다 그냥 놓으면 되지. 그죠? 이런 관점이에요. 요 정도면 이해 되시겠어요?